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것만은 고민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눈썹. 역시 풀메를 즐기시는 분들도 다른 부분들은 막 어떻게 슥슥슥 하다가도 여기에서 그게 바로 눈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썹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또 이 몇 년 만에 리뉴얼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빵!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입술 정보를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요것은 요즘에 제가 꽂힌 베네피트의 그 새로 나온 틴트 있죠? 허니무너 색상입니다. 눈썹을 저도 털을 조금 길러봤어요. 근데 털이 기나 안 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원래 눈썹이 예쁘게 나 있거나 아니거나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결과물로 이렇게 그려질 거를 상상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 상상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그 어떤 오랜 세월과 많이 망해본 눈썹이 한번 사라져도 보고 정글숲처럼 막 이렇게 풍성해져도 보고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아웃라인이 잡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요런 눈썹을 상상해 주세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무튼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또 도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도구가 있으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는 눈썹 칼, 눈썹 가위입니다. 저는 미스터 그린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렴한 가위 쓰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몇천 원짜리 가위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가위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썹 칼과 가위가 준비가 되셨다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크류 브러쉬. 요즘 나오는 브로우 뒤쪽에는 다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 브러쉬 해서 총 도구는 3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눈썹 다듬는 법. 사람마다 눈썹 모양이 너무너무 다른데요. 다듬지 않아도 되는 눈썹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네, 있습니다. 눈썹이 되게 여릿하시고 눈썹 길이가 길지 않으면서 그냥 그림만 잡아주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듬는 과정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두꺼운 분들은 일단 두께를 살짝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걸 뭐 몇 센치로 줄여라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정답처럼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건 얼굴 형태에 따라서 두께는 좀 다르게 가야 해요. 근데 대충 이 정도 두께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눈썹이 되긴 할 거예요. 이 정도 두께가 1cm에서 1.5cm 정도 될까요? 근데 그 1cm보다 얇아지면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 그만큼 더 그려주면 되고요. 더 도시적인 느낌의 이미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정도 두께로 맞춰서 잘라주시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잔털 정리입니다. 눈썹 바로 아래쪽에 나 있는 잔털들 정리해주고 눈썹 위쪽에 있는 잔털들 정리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눈썹이 여기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칼로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잠시 멈춰주세요. 잔털들만 제거를 딱 했다 그러면은 그 거울을 딱 보고 여전히 눈썹이 지저분할 거예요. 거기에서 해야 할 일, 스크류 브러쉬를 들고 눈썹의 뒤쪽은 아래로 빗어줍니다. 아래로 빗어주다 보면은 눈썹 털이 길기 때문에 지렁지렁 내려오는 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냅두시고 눈썹의 앞쪽은 위로 빗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결감이 예쁜 듯 하면서도 위쪽으로 또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빗어주신 다음에 바로 잽싸게 가위를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삐져나온 애들만 살짝 커트를 해줍니다. 일자로 잘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올라가려던 찰나에 딱 자른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일자로 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라주시고 앞머리는 너무 또 스크류 브러쉬를 올려서 댕강 잘라버리면은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너무 이 결감 살리는 게 없어지고 눈썹 끝이 뭉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빗어둔 상태에서 눈썹이 살짝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정도 느낌에서 살짝 커트만 해주세요. 그러면 눈썹의 결감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빗어준 상태에서 눈썹이 떨어질랑 말랑 하는데 커트를 딱 하면은 그 결감의 자연스러운 느낌까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정리된 모습을 보면은 눈썹 칼로 뿌리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길이를 커트를 하면은 이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자면은 눈썹 칼로 뿌리만 계속 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털들은 지렁지렁 나와 있는데 눈썹은 되게 얇아지는, 그러다 보면 눈썹이 아예 빵꾸가 나버리거든요. 그게 가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썹은 뿌리까지 잘라내줘야 하는 게 있고 길이만 잘라줘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눈썹 칼과 가위를 함께 사용하자.
자, 그래서 이렇게 다듬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눈썹 다듬기 정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눈썹 칼과 가위를 같이 써야 되지만 어떤 날은 눈썹 칼만 쓰면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가위만 써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 눈썹 칼과 가위를 같이 구비를 해두시고 자꾸 눈썹을 손을 대다 보면은 슬금슬금 감이 옵니다. 어떠한 방법을 내가 한 번에 딱 습득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내가 계속 해보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가 나에게 생겨야만 그게 내 진짜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눈썹을 보면은 양쪽의 눈썹이 다릅니다. 한쪽 눈썹은 그냥 이렇게 채우기만 해서 너무 좋은데 나는 꼭 이쪽 반대쪽 눈썹이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왜 여기는 나는 이렇게 빵꾸가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네, 제 눈썹도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기에 오른쪽 눈썹은 채우기만 해도 될 정도로 눈썹이 되게 잘 나 있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 눈썹은 위에가 구멍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베네피트에서 말하는 게 있죠?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딱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신 후에 눈썹은 어디서부터 그리느냐? 털과 그림을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털이 없는 곳을 그림으로 채워서 털인 척 해주는 거. 그래야 눈썹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아랫 라인을 먼저 터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일자로 많이 그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일자로 그리게 되면은 정면을 딱 봤을 때에는 이게 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숙이고 그리게 되거든요. 얘를 일자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 눈썹은 하늘로 솟게 돼 있어요. 이쪽까지는 일자로 조금 가주다가 고개를 살짝 들어주세요. 앞을 봐. 이렇게 숙여서 그리면 안 되고 앞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뒤쪽은 내 눈 모양하고 살짝 비슷하게 따라가서 내려가 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데 여기 뒤쪽은 문제가 뭐예요? 털이 없어. 맨살의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걸 이겨내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 눈썹도 지금 그려진 걸 보면은 눈 모양과 눈썹의 라인이 이렇게 평행해서 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왜 그러냐면은 내 눈 모양하고 눈썹이 비슷하게 가야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눈이 짧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눈썹만 너무 길면 아주 안 어울리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짧으시다면은 그 짧은 눈 모양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눈 모양보다 약간 길게, 슬쩍 길게. 한쪽은 밑라인을 땄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역시 밑에 라인을 따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앞 라인부터 그리는 거 아니고 털이 얼추 많이 나 있는 부분부터 털이 없는 부분까지 이어서 그리는데 이제 털이 아예 안 난 부분까지 마음을 꾹 다잡고 그리고 내 눈 모양하고 살짝 비슷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나서 정면을 딱 보잖아요. 눈 밑에 라인만 살짝 그려줬는데 어째 눈썹 모양이 잡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털이 아예 없는 맨살을 잘 그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눈썹이 원래 잘 나 있는 부분은 눈썹 모양 따라서 털이 없는 부분에 농도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채워주시면 돼요. 끝에를 계속 동산을 그리면서 우엉우엉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점에서 언덕을 내가 깎아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완만하고 좀 길게 내려준다 생각하시고 이 뒤쪽에 두께를 많이 준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끝쪽으로 갈수록 그냥 한 자리에 선만 남긴다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몇 번만 터치하시면 금방 완성되십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금방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눈썹의 빵꾸 뚫림 반대쪽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한 거, 이 눈썹에만 내가 집중을 하고 시선을 보면 안 되고요. 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쪽 눈썹 그리면서 반대쪽 한번 보고 하면서 잘 그려진 눈썹 모양과 비슷하게 채워주시는데 역시 선을 그려가면서 끝에 하고 살짝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만 계속 채우지 마시고 한 번은 거울을 살짝 멀리 봤다가 채워주시고. 그래서 짝재기여도 괜찮아요. 얼추 채워졌으면 한번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앞머리를 자꾸 펜슬로 막 터치를 하시면서 이게 너무 선 모양이 나와, 이거를 어떻게 블렌딩을 계속 해야 될 텐데 하면서 펜슬로 블렌딩하는 거 아닙니다. 딱 정면 보시고 선을 채워야 하는 부분에 한 줄만 살짝 그려주세요. 선만 그려요? 괜찮아요. 나중에 문질러 줄 거예요. 중간에 선 하나쯤 그려주시고. 근데 사람 따라 중간에 털이 많이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그리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 하나 그려주고 밑에도 선 하나 살짝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크류 브러쉬를 가지고 비벼주는데 얘를 블렌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쉬의 넓은 면적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를 살짝 꺾어주셔도 괜찮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러다 보면
선이 점점 펴지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파스텔 그려가지고 손으로 문지르면은 이게 파우더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 원리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밑에 선 살짝 없애주고 맨 위에 선은 워낙에 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비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류 브러쉬를 이제 반대로 내려주시거나 옆으로 쓸어주시거나 하면서 역시 비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살짝 발랐던 게 벗겨지면서 파운데이션보다 좀 칙칙한 내 피부가 드러나게 되고 또 건드리니까 빨개지거든요. 그냥 그걸 이용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두운 음영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눈썹이 되면서 완성을 딱 하고 나면 지금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고 저는 브로우 마스카라 한때 쓰다가 지금은 그냥 안 쓰거든요. 나한테 되게 잘 맞는 브로우 제품만 쓰면은 브로우 마스카라 안 해도 뭐 크게 색깔을 잡아줘야 할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염색하신 분들은 브로우 마스카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너무 이렇게 대칭이 아닌데? 라고 싶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썹이 대칭이 아닌데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도는 됐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무리로 뭐 올백으로 머리를 묶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을 살짝 내려서 이게 눈썹인지 아닌지 짝짝이가 티가 안 나게 가려주면 그것이 눈썹 그리기의 마무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 브로우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손등에 해보시잖아요. 손등에 그렸을 때 너무 잘 그려지는 제품은 강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이구나. 손등에 그렸는데 진짜 이거 너무 발색 안 되는데 하는 거 정말 하드하게 발색이 되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언저리 중간이 제품도 있긴 하겠죠. 진짜 뭐가 두꺼워 이러신 분들은 발색이 좀 강하게 되는 제품을 쓰셔도 괜찮아요. 바비브라운, 베네피트, 에스쁘아 이런 브로우 써주시면 너무너무 잘 맞죠. 그 굵은 털과 발색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털과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나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썹이 난 정말 흐릿해,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바로 선이 너무 보이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손등에 발색이 잘 안 되는 제품을 쓰셔야 돼요. 에뛰드 하우스의 베어 엣지 브로우 펜슬, 클리오 킬 브로우, 스킨푸드 브로우도 꽤 하드하게 올라와서 눈썹이 많이 여리신 분들은 저는 이쪽 세 가지 제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드한 브로우가 잘 맞는 눈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드한 브로우인데도 발색이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하실 때에는 옆 코너로 잠시 이동을 하셔서 쿠션을 손등에 살짝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드한 브로우를 그려보면 생각보다 느낌 좋은데? 괜찮은데?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쿠션 선택하실 때에도 촉촉한 쿠션으로 터치하시고 브로우 하는 것보다는 매트한 쿠션 살짝 얹어주시고 터치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리고 넓적한 육각이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눈썹에 그릴 부분이 진짜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넓적한 육각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슬림한 브로우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초보자이신 분들은 슬림한 브로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체 브로우가 상상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얇은 걸로 시로라기 같이 하나하나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더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은 둔탁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넓적한 브로우는 전체 그림이 훅훅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털이 강하게 억세게 숱이 많게 나신 분들은 그 넓다라는 거 그려봤자 티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얇은 브로우, 한 올 한 올 강하게 그려지는 브로우를 쓰셨을 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제품 고르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제 브로우를 가방에 챙겨갑니다. 왜냐면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그려도요, 밖에 나가서 햇빛에 쫙 보면, 특히 저는 운전할 때 룸미러를 저를 보면은 눈썹이 뻥긋한 부분이 확 보여요. 저는 그 구멍 난 거를 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브로우를 꼭 갖고 다니면서 여기 빵꾸 났네, 여기 채워줘야겠다 이러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썹 지속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눈썹이 최대한 안 지워지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냥 저는 갖고 다니면서 수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부 메이크업 수정해주시고 파우더 살짝 해주시고 그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유트로의 눈썹 다듬고 그리는 방법, 사실 저도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느낌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눈썹 그리는 느낌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제가 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꾸준히 눈썹 관련해서는 했던 말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